새벽 5시 알람보다 먼저 깨어난 나는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3년째 변하지 않는 아침 루틴이죠. 세수를 하고 단정하게 머리를 빗으며 거울 속 내 모습을 바라봤어요. 40년을 살아오며 언제부턴가 익숙해진 혼자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작게 혼잣말을 하며 성심 요양병원으로 향했어요. 지하철에서 졸고 있는 직장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들에게도 각자의 이유와 사연이 있겠지. 나처럼 가족 없이 혼자 사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가족이라는 게 뭘까? 나에게도 언젠가 그런 게 있었을까? 병원에 도착해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1층 로비부터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같은 자리, 같은 동선이지만 전혀 지겹지 않았어요. 이곳의 환자들과 보호자들을 보면서 느끼는 묘한 위안감이 있었거든요. 오전 9시 간호사 정유리가 다가왔습니다. 미경 언니, 오늘 3층에 새 환자분이 입원하셨어요. 치매 중기 단계신데 좀 예민하실 수 있으니까 조심히 청소해 주세요. 네, 알겠어요. 어떤 분이신가요? 김순자 할머니세요. 70세이신데 아직 연고자 파악이 안 되었다고 하네요. 혼자 계시는 것 같아요. 또 혼자인 분이구나. 나도 모르게 마음이 짠해졌어요. 혼자 살아본 사람은 혼자인 사람을 알아보는 법이거든요. 3층으로 올라가 새 환자가 입원한 301호실 앞에 섰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안을 들여다보니 작고 야윈 할머니 한 분이 창가에 앉아 뭔가를 중얼거리고 계셨어요. 똑똑 문을 두드리며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청소하러 왔어요. 할머니는 나를 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하지만 곧 이상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뭔가 다르네. 다른 치매 환자분들은 대부분 낯선 사람을 경계하거나 무서워하셨는데 이 할머니는 처음 보는 저에게 묘하게 친근한 반응을 보이셨어요. 청소를 시작하며 귀를 기울여 보니 할머니가 계속 뭔가를 흥얼거리고 계셨습니다. 자장가 같은 멜로디였어요. 자장자장 우리 아가 잘도 잠든다 꿈나라로.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이상하다. 이 멜로디가 왜 이렇게 익숙하지? 어린 시절 누군가 나에게도 이런 자장가를 불러준 것 같은데. 하지만 기억이 너무 희미해서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 예쁜 노래네요. 할머니가 나를 돌아보시더니 갑자기 내 손을 잡으셨어요. 아가야, 아가야. 그 손길이 너무나도 따뜻하고 익숙했습니다. 마치 어릴 적 누군가 나를 어루만져 주던 그런 감촉이었어요. 무슨 느낌이 이럴까? 왜 이 할머니만 보면 가슴이 이상해지지? 청소를 마치고 나서도 자꾸만 301호실이 신경 쓰였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오후에 다른 병실을 청소할 때도 계속 그 자장가 멜로디가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오후 4시쯤 간호사실에서 정유리를 만났습니다. 언니, 301호 할머니 어떠셨어요? 다른 직원들한테는 좀 까칠하시던데. 저한테는 오히려 친근하셨는데요. 손도 잡아주시고. 진짜요? 신기하네. 아침에 간호사 선생님이 체온 재려고 했더니 손을 확 뿌리치셨거든요. 정말 이상하다. 왜 나한테만 그러시지? 퇴근 시간이 되어 짐을 정리하는데 마지막으로 301호실을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싶었어요. 살짝 문틈으로 보니 할머니가 여전히 창가에 앉아 자장가를 흥얼거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다른 가사가 들려왔어요. 미경아, 미경아, 어디 갔을까?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미경? 내 이름을 부르셨나? 아니야, 우연의 일치겠지.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계속 미경아, 미경아 하며 뭔가를 찾는 듯한 손짓을 하고 계셨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도 계속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 익숙한 자장가, 그리고 내 이름을 부르던 그 목소리까지. 설마,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 35년 전 5살에 헤어진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어요. 다만 누군가 나에게 자장가를 불러주던 따뜻한 기억만이 희미하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할머니 생각뿐이었어요. 혹시 정말로, 아니야, 그런 일은 드라마에서나 일어나지.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작은 기대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혼자 살아온 나에게 진짜 가족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희망이 말이에요. 내일은 좀 더 자세히 할머니를 관찰해 봐야겠어요. 이 이상한 끌림이 단순한 우연인지 아니면 운명인지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30분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내내 뒤척이며 잠을 설쳐서 일찍 깬 것도 있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김순자 할머니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 미경아라는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혹시 정말 우연이 아닐까?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세상에 미경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기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1층 청소를 대충 마치고 서둘러 3층으로 올라갔어요. 301호실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할머니는 어젯밤과 똑같은 자리, 창가에 앉아 계셨어요. 나를 보시더니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으셨습니다. 어서 와, 어서 와. 다른 환자분들과는 확실히 다른 반응이었어요. 마치 오랜 가족을 기다린 것처럼 반가워하셨거든요. 청소를 시작하며 할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어제보다 좀 더 자세히 관찰해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꿈을 꿨어. 작은 아이가 나와서 자장자장 불러달라고 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작은 아이, 설마 나를 말하는 건 아니겠지? 할머니는 다시 그 자장가를 흥얼거리기 시작하셨어요. 어제보다 더 또렷하게, 더 정확한 가사로요. 자장자장 우리 미경아 잘도 잠든다 꿈나라로 엄마가 지켜줄게 우리 아가야.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분명히 미경아라고 하셨어요. 그것도 어제보다 훨씬 명확하게. 이건 우연이 아니야. 절대 우연일 수가 없어. 손에 들고 있던 걸레가 떨렸어요. 할머니는 그런 내 모습을 보시더니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으셨습니다. 왜 울어? 우리 아가 왜 울어? 울고 있지 않아요, 할머니. 하지만 정말로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이 할머니의 손길이, 목소리가, 눈빛이 너무나도 따뜻하고 익숙해서 마음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았거든요. 그때 간호사 정유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하지만 할머니는 정유리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지시며 고개를 돌리셨어요. 싫어. 모르는 사람이야. 할머니, 제가 간호사예요. 약을 드셔야 해요. 안 먹어. 우리 미경이 주면 먹을 거야. 정유리가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어요. 언니. 할머니가 언니를 미경이라고 부르시는 것 같은데 나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내 이름이 정말 미경인데 이 할머니가 계속 그 이름을 부르고 계시다니. 할머니, 제가 약을 드릴게요. 할머니는 내 손에서 약을 받아 순순히 드셨어요. 마치 정말 오랫동안 나를 알고 지낸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이죠. 정유리가 나간 후 할머니가 내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셨어요.
많이 컸네. 우리 미경이 많이 컸어. 할머니, 저를 아세요? 물론 알지. 내가 어떻게 모르겠어? 매일매일 찾았는데.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매일매일 찾았다고? 나를? 하지만 치매 환자의 말을 그대로 믿어도 될까요? 혹시 착각하시는 건 아닐까요? 냉정해져야 해. 치매 환자분들은 가끔 현실과 망상을 구별 못 하시잖아.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려고 했지만 할머니가 내 손을 어루만지시는 그 손길만큼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익숙한 손길이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어 병실을 나서려는데 할머니가 불러 세우셨어요. 미경아, 어디가? 또 사라지는 거야? 아니에요, 할머니. 점심 먹고 다시 올게요. 약속해. 약속해줘. 또 사라지면 안 돼. 할머니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어요. 이 할머니는 정말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 거야. 그 사람의 이름이 미경이고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면서도 계속 할머니 생각뿐이었어요. 다른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다가도 자꾸만 마음이 301호실로 향했습니다. 오후에 다시 3층으로 올라가니 할머니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왔구나. 왔구나. 마치 정말 딸을 기다린 어머니 같은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그 단어를 생각하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어요. 35년 동안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그 단어가 이상하게도 자연스럽게 떠올랐거든요. 할머니와 함께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어요. 따스한 오후 햇살이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가족이 있으세요? 있어. 미경이가 있어. 내 딸이 있단다. 그 딸분은 어디 계세요? 할머니의 표정이 갑자기 슬퍼지셨어요. 모르겠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작을 때 사라졌거든. 작을 때 사라졌다고? 나는 5살 때 어머니와 헤어졌어요. 아버지가 재혼하면서 새어머니가 나를 시설에 맡겼거든요. 그 시절의 기억은 거의 남아있지 않지만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울었던 기억은 선명해요. 혹시, 정말 혹시, 하지만 섣불리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이 만들어낸 착각일 수도 있으니까요. 퇴근 전 마지막으로 할머니를 찾아뵈었어요. 할머니, 저 이제 집에 가야 해요. 언제 와? 내일도 와줄 거지? 네, 내일도 올게요. 약속해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시며 내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돌아와줘서, 돌아와줘서 그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마치 정말로 잃어버린 누군가가 돌아온 것처럼 말씀하시잖아요. 집으로 가는 길에 작은 꽃집에 들렀습니다. 괜히 할머니께 꽃 한 송이라도 사드리고 싶었거든요. 내가 왜 이러지? 왜 이 할머니만 보면 이상해지는 거지? 그날 밤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할머니의 자장가, 따뜻한 손길, 그리고 돌아와줘서 고맙다는 그 말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내일은 좀 더 용기를 내서 할머니께 직접 물어봐야겠어요. 혹시 정말로, 정말로 나를 찾고 계셨던 건 아닐까요? 35년 만에 찾은 신락 같은 희망이었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평생 혼자 살아온 내게 진짜 가족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가능성을 말이에요. 3번째 날 아침, 나는 작은 카네이션 한 송이를 들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꽃집에서 산 건데 왜 샀는지 나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냥 할머니께 뭔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이상하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평생 남에게 깊이 관여하지 않고 살아왔는데 이 할머니만큼은 자꾸 신경이 쓰여요. 301호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니
할머니가 벌써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미경아, 왔구나. 어제보다 더 반가워하시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할머니, 이거 드려요. 카네이션을 건네니 할머니가 꽃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셨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시는 거예요. 고마워. 꽃을 사줄 줄 몰랐는데 우리 미경이가 이렇게 착할 줄 몰랐어. 할머니, 우셔서는 안 돼요. 기뻐서 우는 거야. 이렇게 좋은 걸 어떻게 안 울어? 할머니의 눈물을 보니 나도 모르게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이 할머니는 정말 나를 딸처럼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았거든요. 청소를 하면서 할머니 주변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침대 옆 서랍에 개인 물품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저기에 단서가 있을까? 호기심이 생겼지만 함부로 뒤질 수는 없었어요. 환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할머니가 먼저 서랍을 열어 보이셨어요. 미경아, 이것 좀 봐줄래? 정리가 안 돼서. 서랍 안에는 낡은 사진들과 종이 뭉치들이 어지럽게 들어 있었어요. 할머니가 허락하신 거니까 정리를 도와드리기로 했습니다. 사진들을 하나씩 꺼내보니 대부분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었어요. 젊은 시절의 할머니 모습, 남자분과 함께 찍은 사진들. 그런데 그 중에 한 장이 눈에 띄었어요. 아주 작은 여자아이가 할머니 옆에 서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는데 그 아이의 얼굴이 이 아이가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사진 속 아이는 분명히 나와 닮았어요. 특히 눈매와 미소가 어린 시절 내 모습과 너무 비슷했거든요. 할머니, 이 사진 속 아이는 누구예요? 우리 미경이지. 5살 때 찍은 거야. 손에 들고 있던 사진이 떨렸어요. 5살? 나도 5살 때 어머니와 헤어졌는데. 이 아이가 미경이라고요? 그럼, 우리 딸이야. 이렇게 예뻤는데, 어디 갔을까? 할머니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그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나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정말로 어린 시절 내 모습과 똑같았어요. 특히 오른쪽 눈 밑에 있는 작은 점까지 그대로. 이건 우연일 수가 없어. 절대로. 다른 사진들도 뒤져보니 더 많은 단서들이 나왔어요. 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들, 생일 케이크 앞에서 촛불을 끄는 모습.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건 사진 뒷면에 적힌 글씨였어요. 미경이 5번째 생일, 1988년 3월 15일. 나는 1983년 3월 15일 생이에요. 1988년이면 정말로 내가 5살이던 해죠. 이건 정말 나야. 정말 나라고.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만약 정말로 이 할머니가 내 어머니라면 35년 동안 서로를 찾지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할머니, 이 미경이는 지금 어디 있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슬퍼지셨어요. 모르겠어. 아빠가 다른 여자랑 결혼한다고 해서 그 여자가 미경이를 데려가 버렸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게.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신 상황이 정확히 내가 겪은 일과 일치했거든요. 아버지의 재혼, 새어머니가 나를 시설에 맡긴 일, 모든 게 맞아떨어지고 있었어요. 그 후로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다녔지. 매일매일 찾아다녔어. 경찰서도 가고 시설도 다 찾아봤는데 흔적이 없더라고. 할머니는 또 다른 사진을 꺼내셨어요. 혼자 서 있는 내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는데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미경아, 엄마가 꼭 찾을게. 기다려줘.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정말이야. 정말로 나를 찾고 계셨던 거야.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혹시 다른 미경일 수도 있으니까요. 세상에 미경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때 할머니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셨어요. 이것도 미경이 거야. 봉투 안에는 아주 작은 목걸이가 들어 있었어요. 어린아이용 금목걸이였는데 펜던트에 미경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5살 생일 선물로 사준 거야.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그때 너무 급해서 그 순간 어린 시절의 기억이 번개처럼 떠올랐어요. 아, 이 목걸이. 나는 5살 때까지 이런 목걸이를 하고 다녔어요. 시설에 맡겨질 때 새어머니가 빼앗아 갔던 기억이 어렴풋이 남아있거든요. 할머니, 혹시 말을 꺼내려던 순간 간호사 정유리가 들어왔어요. 할머니, 검사 시간이에요. 검사는 싫어. 미경이랑 있을 거야. 언니, 할머니가 또 언니만 찾으세요. 신기하게도 다른 분들한테는 절대 이러지 않으셨는데 정유리의 말을 들으며 더욱 확신이 섰어요. 이 할머니는 정말로 나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혈연의 끈을 느끼고 계시는 거겠죠. 검사를 마치고 돌아온 할머니가 다시 사진들을 들여다보셨어요. 미경아, 너는 엄마를 기억하니? 할머니, 솔직히 말해줘. 엄마가 누구인지 기억나? 그 순간 정말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만약 내가 틀렸다면? 치매 할머니의 망상에 내가 휘둘리는 거라면?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할머니, 내일 다시 올게요. 오늘은 이만. 또 가는 거야? 또 사라지는 거야? 할머니의 불안한 표정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사라지지 않아요. 내일 꼭 올게요. 약속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할머니 생각뿐이었어요. 사진 속 아이의 모습, 목걸이, 그리고 할머니가 말씀하신 모든 상황들이 너무나도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내일은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봐야겠어. 혹시 모르니까 어린 시절 내 사진도 몇 장 가져가서 비교해 봐야겠어요. 만약 정말로 이 할머니가 내 어머니라면 35년 만에 기적 같은 만남일 테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만약 정말 그렇다면 왜 이제야 만나게 된 걸까요? 그리고 할머니는 왜 치매에 걸리셨을까요?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요? 4번째 날 나는 어린 시절 사진 몇 장을 가방에 넣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밤새 뒤진 앨범에서 찾아낸 5살 때 사진이었어요. 할머니가 보여주신 사진과 비교해보고 싶었거든요. 오늘은 확실히 해야 해. 더 이상 이 애매한 상태로는 못 견디겠어. 하지만 3층에 올라가서 301호실 앞에 도착했을 때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왜 이러세요? 준호가 왔잖아요. 몰라. 모르는 사람이야. 우리 미경이 어디 갔어? 방 안에서 할머니가 누군가와 실랑이를 벌이고 계셨어요. 문을 살짝 열고 들여다보니 4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분이 할머니 앞에서 애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김준호예요. 아버지 아들 김준호. 내 아들은 없어. 딸만 있어. 미경이만 있다고. 할머니는 그 남자분을 완전히 거부하고 계셨어요. 아버지 아들, 뭔가 이상한데. 나는 문 밖에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들어가기가 애매했거든요. 어머님, 정신 좀 차리세요. 딸은 35년 전에 사라졌잖아요. 이제는 포기하셔야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35년 전에 사라졌다고? 그럼 정말 포기 안 해. 미경이는 살아있어. 매일 여기 와줘. 매일 온다고요? 누가요? 할머니가 갑자기 문 쪽을 바라보셨어요. 미경아, 왔구나. 어서 들어와. 나를 발견하신 거죠. 어쩔 수 없이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남자분이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어요. 당신이 누구시길래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좋아하시나요? 저, 저는 이 병원 청소부 박미경입니다. 미경? 설마 어머님이 당신을. 아, 그렇구나. 남자분의 표정이 이해했다는 듯 변했어요. 어머님이 치매 때문에 착각하고 계시는군요. 잃어버린 딸과 같은 이름이라서. 착각이라고?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서 그 남자분에게 소리쳤어요. 착각이 아니야. 이게 우리 미경이야. 내가 어떻게 내 딸을 모르겠어. 어머님, 진정하세요. 이분은 그냥 청소부분이에요. 그냥 청소부라고?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물론 사실이지만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게 기분이 좋지 않았거든요. 할머니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남자분을 노려보셨어요. 이 사람은 내 딸이야. 내가 낳은 딸이라고. 어머님, 그만하세요. 민망하잖아요. 남자분이 나에게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님이 치매가 심해지셔서 예전에 잃어버린 딸을 자꾸 찾으세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실례지만 어떤 관계시죠? 아, 저는 어머님 남편분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제가 모시고 있어요. 남편의 아들? 그럼 의부사들이구나. 혹시 어머님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다른 병실로 옮기든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불안해졌어요. 다른 병실로? 그럼 할머니를 못 보는 거잖아. 아니에요. 전혀 지장 없어요. 내 대답이 너무 급했나 봐요. 남자분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거든요. 그래도 조심하세요. 치매 환자들은 가끔 현실과 망상을 구별 못하니까요. 망상이라고? 할머니가 내게 보여주신 사진들, 목걸이, 그 모든 것들이 망상일까요? 남자분이 할머니에게 다시 말했어요. 어머님, 저 다음 주에 좋은 요양원 알아볼게요. 여기서는 한계가 있어요. 요양원 안 가. 미경이랑 있을 거야. 미경 씨는 여기서 일하는 분이에요. 매일 볼 수 없어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요양원에 가시면 정말로 할머니를 못 볼 수도 있겠구나. 남자분이 나가신 후 할머니가 내 손을 더 꽉 잡으셨어요. 미경아, 무서워. 저 사람이 날 멀리 보낼 거야. 할머니, 저 사람은 내 친아들이 아니야. 나중에 결혼한 남편의 아들이거든. 네, 내 첫 남편. 미경이 아빠와 이혼한 후에 다른 사람과 결혼했어. 그 남편도 이제 세상을 떠나고 저 사람만 남았지. 할머니의 설명을 듣고 나니 상황이 이해되었어요. 그래서 할머니를 친어머니처럼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 사람은 나를 부담스러워해.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참았는데 이제는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 할머니, 그럼 저는 넌 내 딸이야. 내가 낳은 진짜 딸이라고. 할머니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나는 가방에서 어린 시절 사진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 사진 좀 봐주세요. 5살 때 내 사진을 할머니께 보여드렸어요. 할머니는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어요. 미경아, 정말 우리 미경이구나. 할머니가 당신의 사진과 제 사진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셨어요. 정말로 똑같았어요. 똑같은 얼굴, 똑같은 미소, 심지어 똑같은 옷까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 저 정말. 그때 다시 문이 열리며 간호사 정유리가 들어왔어요. 언니, 아까 그 남자분이 뭔가 복잡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할머니 의부사들이시래요. 친아들은 아니라고 하던데. 그래서 할머니가 잘 안 따르시나 봐요.
역시 의부사들이었구나. 정유리가 나간 후 할머니가 내 귀에 속삭이셨어요. 저 사람은 내 재산만 노리는 거야. 요양원 보내고 집 처분하려고 해. 설마요. 정말이야. 내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 저 사람을 조심하라고. 할머니의 말이 사실이라면 상황이 심각한 거였어요. 할머니, 그럼 저는, 넌 내 딸이야. 내가 낳은 딸이라고. 할머니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찾았으니까 놓치면 안 돼. 절대 놓치면 안 돼. 그 순간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기쁨, 두려움, 죄책감, 그리고 분노까지. 만약 정말 내가 할머니의 딸이라면 35년 동안 서로를 찾지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와서 의부사들이 할머니를 요양원으로 보내려고 한다니.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는 거야? 하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그 사랑스러운 눈빛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퇴근 시간이 되어 할머니께 인사를 드렸어요. 할머니, 저 내일도 올게요. 정말? 정말로 올 거지? 네, 약속해요. 혹시 저 남자가 나를 다른 곳으로 보내더라도 꼭 찾아와 줘. 할머니의 불안한 표정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만약 정말로 내가 할머니의 딸이라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 의부사들은 정말로 재산 때문에 할머니를 요양원으로 보내려고 하는 걸까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그냥 청소부인데.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할머니를 혼자 두면 안 된다는 것. 35년 만에 찾은 가족일지도 모르는데 이제 와서 놓칠 순 없잖아요. 내일은 좀 더 용기를 내서 진실을 밝혀야겠어요. 그리고 할머니를 지킬 방법도 찾아야 하고요. 5번째 날 새벽 3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어요. 미경 씨? 죄송한데 급히 나와주실 수 있나요? 301호 김순자 할머니가 갑작스런 발작을 일으키셨어요. 잠에서 깬 머리로도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지금 가겠습니다.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택시 안에서도 계속 할머니 생각뿐이었어요. 제발 무사하시길. 아직 확실히 하지도 못했는데. 병원에 도착하니 301호실 앞에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어요. 간호사 정유리가 나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언니 왔구나. 할머니가 밤 12시쯤 갑자기 호흡곤란을 일으키셨어. 지금은 어떠세요? 일단 안정됐는데 상태가 좋지 않아. 의식도 완전히 돌아오지 않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가 들어가 봐도 될까요? 응, 오히려 좋을 것 같아. 할머니가 언니 목소리 들으면 깨어나실지도 모르거든. 병실 안으로 들어가니 할머니가 산소 마스크를 끼고 누워 계셨어요. 평소보다 훨씬 작아 보이셨고 숨소리도 가늘었습니다. 이럴 수가. 어제만 해도 그렇게 생생하셨는데. 침대 옆 의자에 앉아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할머니, 미경이에요. 깨어나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반응이 없으셨어요. 새벽 4시쯤 그 의부사들 김준호 씨가 불이 나게 달려왔어요. 어머님 상태가 어떻습니까? 의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했어요. 일시적으로 안정됐지만 예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나이도 많으시고 치매가 있으셔서. 그럼 위험하다는 뜻인가요? 최악의 경우도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떨렸어요. 아니야. 아직 아무것도 확인하지 못했는데. 김준호 씨가 나를 보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당신은 왜 여기 있나요? 새벽에?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병원에서 청소부한테 연락을. 이상하네요. 간호사 정유리가 대신 설명해 줬어요. 할머니가 미경 언니를 많이 찾으셔서 혹시 모르니까 연락드렸어요. 그래요? 어쨌든 가족이 아닌데 새벽까지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가족이 아니라고?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정말로 나는 가족이 아닐까요? 저, 조금만 더 있어도 될까요? 뭐, 어머님이 좋아하시니까. 하지만 너무 오래는 곤란해요. 김준호 씨는 밖으로 나가며 간호사와 뭔가 대화를 나눴어요. 목소리가 작아서 잘 들리지 않았지만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들렸습니다. 설마 이 상황에서도 요양원 이야기를? 혼자 남겨진 병실에서 할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제발 깨어나세요. 아직 확인하지도 못했잖아요. 그때 할머니가 작게 중얼거리셨어요. 미경아. 네, 할머니. 미경이 여기 있어요. 할머니가 천천히 눈을 뜨셨어요. 하지만 초점이 맞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미경아, 엄마가 미안해. 할머니, 뭐가 미안해요?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엄마가 약해서 너를 빼앗겨 버렸어. 그 순간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정말 내 어머니가 맞구나. 할머니, 아니에요.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미경아, 엄마 용서해 줄 수 있어?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할머니, 엄마.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입 밖으로 내뱉었어요. 엄마라고 불러줬구나.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시며 내 손을 꼭 잡으셨어요. 너를 혼자 두게 해서 미안해. 엄마가 더 강했어야 했는데. 엄마, 이제 괜찮아요. 이제 같이 있어요. 미경아, 엄마 지갑 좀 가져와 줄래? 침대 옆 서랍에서 할머니 지갑을 꺼내드렸어요.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열더니 안쪽 비밀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를 꺼내셨습니다. 이거 너 거야. 그것은 35년 전 내 출생신고서 사본이었어요. 박미경, 1983년 3월 15일생, 부 박철수, 모 김순자. 그 순간 모든 의심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엄마, 정말 제 엄마였구나. 미경아, 엄마가 매일 찾았어. 3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할머니가 다시 지갑에서 낡은 종이 뭉치를 꺼내셨어요. 펼쳐보니 신문 저림 기사들이었습니다. 실종자 찾기, 미아 찾습니다. 같은 기사들이 빼곡했어요. 모두 나를 찾는 글들이었습니다. 엄마가 신문에도 냈고, 방송에도 신청했고, 탐정도 고용했어. 엄마. 그런데 너를 맡겨진 시설에 큰 불이 났다더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모든 기록이 타버리고 아이들도 뿔뿔이 흩어져서 그제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왜 35년 동안 서로를 찾지 못했는지. 그 화재, 내가 7살 때였던 것 같아. 그때 다른 시설로 옮겨졌었지. 엄마가 모든 시설을 다 찾아다녔는데 흔적이 없더라.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엄마,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미경아, 엄마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야. 괜찮아. 너를 찾았으니까. 이제 괜찮아. 할머니가 내 뺨을 어루만져 주셨어요. 우리 미경이 많이 고생했지? 혼자서. 엄마도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제 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엄마 행복해. 그때 문이 열리며 김준호 씨가 들어왔어요. 어머님 깨어나셨네요. 다행이에요.
하지만 할머니는 김준호 씨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지셨어요. 저 사람, 저 사람 왜 여기 있어? 어머님, 제가 준호예요. 미경아, 저 사람이 나를 어디 보낼 거야? 막아줘. 김준호 씨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요양원은 어머님을 위해서. 싫어. 미경이랑 있을 거야. 할머니가 내 손을 더 꽉 잡으셨어요. 그 순간 나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내가 진짜 딸이라면 엄마를 지켜야 해. 할머니는 저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당신이 뭔데 그런 말을 하나요? 김준호 씨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저는 할머니의 딸 박미경입니다. 김준호 씨가 내 말을 듣고 잠시 멍하니 서 있더니 갑자기 비웃기 시작했어요. 뭐라고요? 할머니 딸이라고요? 네. 저는 정말로 이런 터무니없는 소리를 다 들어야 하나? 김준호 씨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당신 지금 치매 할머니 이용해서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35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서 딸이라고요? 증거라도 있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할머니 지갑에서 출생신고서를 꺼내 보여줬어요. 이게 증거예요. 김준호 씨가 서류를 받아들고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러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걸로 뭘 증명한다고요? 이건 그냥 종이 쪼가리일 뿐이에요. 하지만 제 이름이, 박미경이라는 이름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요? 게다가 이 서류가 진짜라는 보장도 없고 할머니가 침대에서 힘겹게 일어나려고 하셨어요. 미경이가 내 딸이야. 내가 어떻게 내 딸을 모르겠어. 어머님, 진정하세요. 치매 때문에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김준호 씨가 할머니를 침대에 다시 눕히려 했지만 할머니는 완강하게 거부하셨어요. 착각 아니야. 이게 내 딸이라고. 어머님. 그때 의사와 간호사들이 소음을 듣고 들어왔어요. 무슨 일입니까? 환자분이 안정을 취해야 하는데. 김준호 씨가 억지로 침착한 척하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저기 청소부분이 자기가 어머님 딸이라고 헛소리를 해서 의사가 나를 의아한 눈으로 바라봤어요.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저는 정말로 환자분이 지금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안 되는데 김준호 씨가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어요. 맞아요. 이 사람 때문에 어머님이 흥분하고 계세요. 당장 내보내주세요. 아니에요. 저는 정말로 할머니 딸이라고요. 하지만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사람 보듯 바라봤습니다. 미경아. 할머니가 내 이름을 부르며 손을 뻗으셨지만 간호사들이 할머니를 말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엄마, 보세요. 환자분이 더 흥분하고 있어요. 나가주세요.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 정말 할머니 딸이에요. 믿어주세요. 그런 주장을 하시려면 법적인 절차를 거치세요. 지금은 환자 치료가 우선입니다. 김준호 씨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법적 절차요? 좋은 생각이네요. 혹시 사기죄로도 고발할 수 있나요? 사기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치매 할머니 이용해서 무슨 이득을 보려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정말로 억울했어요.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게. 미경아. 할머니가 계속 내 이름을 부르셨지만 간호사들이 진정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환자분께 진정제를 투여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주세요. 잠깐만요. 할머니한테 물어보세요. 할머니가 직접 말씀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미 할머니는 진정제 때문에 의식이 흐려지고 계셨어요. 미경아, 가지, 가지 마. 할머니의 마지막 말을 들으며 나는 병실에서 쫓겨났어요. 복도에서 김준호 씨가 나를 따라왔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더 이상 어머님을 괴롭히지 말고.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로, 정말로 뭐요? 딸이라고요? 김준호 씨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설사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35년 동안 어디서 뭘 했나요? 왜 이제 와서 나타나요? 저도, 저도 찾고 있었어요. 찾고 있었다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김준호 씨가 한 발 더 다가왔어요. 혹시 어머님한테 재산이라도 있는 줄 아세요? 치매 치료비로 이미 다 떨어졌어요. 재산은 관심 없어요. 그럼 뭐예요?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죠?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내일까지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다고 약속하든지 아니면 법적 조치를 취하든지. 김준호 씨가 협박하듯 말하고는 병실로 들어가 버렸어요. 나는 복도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병실 안에서는 할머니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35년 만에 찾은 엄마인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니.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그렇게 쓸쓸할 수가 없었어요. 지하철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저들은 모두 가족이 있겠지. 의심받지 않고 사랑받는 가족이. 집에 도착해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할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진정제에 의해 흐려진 의식 속에서도 내 이름을 부르시던 그 간절한 목소리. 내가 포기해야 하나? 정말로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건가? 하지만 출생신고서는 분명했어요. 그리고 할머니의 그 자장가, 손길, 눈빛. 그 모든 게 거짓일 리는 없어요. 새벽 5시 결국 잠을 못 이루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혹시나 해서 301호실 앞에 가보니 간병인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죄송한데 면회 금지예요. 저는 보호자분이 당분간 면회를 제한해 달라고 하셨어요. 김준호 씨가 이미 조치를 취한 거였어요. 이럴 수가. 엄마를 볼 수도 없다니. 그날 하루 종일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다른 병실을 청소하면서도 자꾸만 301호실이 신경 쓰였어요. 점심시간에 정유리를 만났어요. 언니 괜찮아? 얼굴이 안 좋은데. 유리야, 나 정말로 할머니 딸일 수도 있어. 언니 그런 생각하지 마. 치매 환자분들은 가끔 그런 착각을. 착각이 아니야. 증거도 있고. 하지만 정유리도 나를 믿어주지 않았어요. 가장 가까운 동료마저도 내 말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몰래 301호실 앞을 지나가 봤는데 김준호 씨가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네, 요양원 자리 잡혔으면 빨리 옮기겠습니다. 네, 이상한 사람들도 많이 나타나고 요양원으로 보낼 생각이구나. 그럼 정말로 할머니를 영영 못 볼 수도 있겠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퇴근 후에도 병원 주변을 떠나지 못하고 서성거렸어요. 혹시라도 할머니 상태가 어떤지 알고 싶어서요. 그런데 저녁 8시쯤 응급실 쪽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어요. 301호 김순자 환자분 응급실로. 혈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위험해지신 거였어요. 엄마, 나는 응급실로 뛰어갔지만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응급실 밖에서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했어요. 제발, 제발 무사하시길.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설사 할머니가 깨어나신다고 해도 아무도 우리가 모녀라는 걸 믿어주지 않을 테니까요.
35년 만에 찾은 엄마를 이렇게 잃어버리게 되는 걸까요? 응급실 밖에서 3시간을 기다렸어요.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드나들고 김준호 씨도 초조하게 복도를 서성거렸지만 아무도 나에게는 할머니 상태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가족이 아니라서 알 권리가 없다고? 밤 11시가 넘어서야 의사가 나왔어요. 일단 위기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김준호 씨가 다급히 물었어요. 언제까지 의식을 유지하실지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아니야. 아직 아니야. 마지막 면회라도 하시겠어요? 의사의 말에 김준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들어가겠습니다. 그들이 병실로 들어가는 것을 멀리서 바라보며 나는 복도 끝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이대로 끝인가? 35년 만에 찾은 엄마를 이렇게 보내야 하는 건가? 1시간쯤 지났을까요? 김준호 씨가 병실에서 나오더니 화장실로 향했어요. 지금이 기회였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할머니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 계셨는데 숨소리가 너무 가늘었어요. 엄마, 미경이에요. 할머니가 천천히 눈을 뜨셨어요. 이번에는 눈빛이 또렷했어요. 미경아, 왔구나. 네, 엄마. 왔어요. 할머니가 내 손을 찾으셨어요. 힘은 없었지만 따뜻했어요. 미경아, 엄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괜찮아질 거예요. 아니야. 괜찮아. 너를 찾았으니까. 할머니가 작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미경아, 엄마가 마지막으로 해줄 말이 있어. 네, 엄마. 말씀하세요. 너, 오른쪽 발목에 작은 흉터 있지?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어떻게 그걸 아세요? 정말로 내 오른쪽 발목에는 어릴 때 다쳐서 생긴 작은 흉터가 있었어요. 평소에는 양말에 가려져서 아무도 모르는 흉터였는데, 4살 때 놀이터에서 넘어져서 엄마가 없고 병원에 갔었지. 할머니의 말에 어린 시절 기억이 번개처럼 떠올랐어요. 아슬아한 기억 속에서 누군가 나를 업고 뛰어가던 따뜻한 등, 걱정스럽게 내 상처를 들여다보던 그 눈빛. 엄마, 정말 기억하세요? 어떻게 잊겠어. 엄마가 제일 속상해했던 날이었는데.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너 왼손 손가락에 작은 점이 하나 있어. 새끼손가락 2번째 마디에. 나는 황급히 왼손을 확인했어요. 정말로 그 자리에 작은 점이 있었어요. 엄마, 어떻게? 그리고 너 배꼽 옆에 작은 점 3개가 삼각형 모양으로 있지?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정말로 내 배꼽 옆에는 그런 점들이 있었거든요. 아무도 모르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는데. 그리고 너 어릴 때 잠자기 전에 인형 코를 꼭 만지고 잤지?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어떻게 이런 걸까지. 정말로 나는 어릴 때 토끼 인형의 코를 만지며 잠드는 버릇이 있었어요. 시설에서도 한동안 그 버릇이 남아 있었는데 엄마가 매일 보던 걸 어떻게 잊겠어. 이제는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었어요.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알 수 있는 건 진짜 엄마뿐이었으니까요.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리며 김준호 씨가 들어왔어요. 당신 뭐 하는 거예요? 들어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저는 할머니 딸이에요. 또 그런 헛소리를. 헛소리가 아니에요. 나는 바지를 걷어 올려 발목 흉터를 보여줬어요.
할머니가 이 흉터 위치를 정확히 아세요. 그리고 이 손가락점도. 김준호 씨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건 우연일 리가 없어요. 그리고 제 배꼽 옆점 3개도 정확한 위치를 아세요. 배꼽 옆점? 아무도 모르는 곳인데 어떻게 우연히 알아요? 할머니가 힘겹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미경이는 왼쪽 어깨뼈 밑에 새 모양 점이 있어. 나는 옷을 살짝 내려 어깨를 보였어요. 정말로 그 자리에 새 모양을 닮은 점이 있었습니다. 김준호 씨가 완전히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너 어릴 때 감기 걸리면 왼쪽 콧구멍만 막혔지? 이건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건데. 정말로 나는 어릴 때부터 감기에 걸리면 항상 왼쪽 콧구멍만 막히는 특이한 체질이었어요. 그리고 너 3살 때 엄마 반지 삼켜서 병원 갔던 거 기억나? 그 순간 머릿속에서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갔어요. 반짝이는 무언가를 입에 넣었던 기억.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던 기억. 누군가 걱정스럽게 내 등을 토닥여주던 기억. 엄마. 그때 엄마였구나. 그럼 엄마가 얼마나 놀랐는데.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 어릴 때 밤에 무서우면 엄마 토끼라고 불렀지?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엄마 토끼. 그 단어가 왜 그렇게 익숙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어린 시절 무서운 꿈을 꿀 때마다 부르던 주문 같은 말이었는데 그때 간호사 정유리가 소음을 듣고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환자분이. 유리야. 정말로 할머니가 제 엄마예요. 언니 뭐라고? 할머니가 침대 서랍을 가리키셨어요. 그 안에 더 많은 증거가 있어. 나는 서랍을 열어 안을 뒤졌어요. 가장 밑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내가 본 적 없는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신생아일 때 사진, 돌잔치 사진, 그리고 3살 때 병원에서 찍은 엑스레이 사진까지. 이것 봐요. 제가 반지 삼킨 날 병원 기록이에요. 엑스레이 사진에는 정말로 뱃속에 반지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또 다른 봉투를 가리키셨어요. 그 안에는 내 예방접종 기록부와 성장 기록이 들어 있었어요. 키와 몸무게가 꼼꼼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김준호 씨가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더니 갑자기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그럼 정말로 어머님 딸이었다는 말인가요? 네. 35년 만에 찾은 제 엄마예요. 정유리가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언니, 정말 축하해. 이런 기적이 다 있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할머니의 상태가 다시 나빠지고 있었어요. 엄마, 괜찮아. 미경아, 이제 마음이 편해. 할머니가 내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35년 동안 찾던 딸을 찾았으니까 엄마 이제부터 함께 살아요. 같이 있어요. 그럼 좋겠지만.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미경아, 엄마가 자장가 불러줄까? 네, 엄마. 할머니가 35년 전 그 자장가를 불러주셨어요. 자장자장 우리 미경아 잘도 잠든다 꿈나라로. 그 순간 어린 시절의 모든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따뜻한 엄마 품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 그 사랑. 엄마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우리 미경이. 할머니가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천천히 눈을 감으셨어요. 35년 만의 재회, 그리고 영원한 이별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장례식은 조용했어요. 김준호 씨가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는데 진실을 알고 난 후로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오히려 자신이 그동안 할머니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며 미안해 하셨죠. 정말 죄송합니다, 미경 씨. 제가 너무 몰랐어요. 괜찮아요. 저도 갑작스러운 일이었으니까요. 어머님이 얼마나 당신을 그리워하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장례식장에는 병원 직원들도 많이 와주셨어요. 특히 간호사 정유리는 계속 울면서 나를 위로해줬어요. 언니, 그래도 찾으셨잖아. 할머니도 마지막에 행복하셨을 거야. 응, 고마워. 하지만 정말로 마음이 복잡했어요. 35년 만에 찾은 엄마를 겨우 며칠 만에 떠나보내야 한다니. 영정 앞에서 할머니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엄마, 정말로 행복하셨을까? 아니면 더 일찍 찾아뵈었어야 했을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후회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더 컸어요. 비록 짧았지만 진짜 엄마를 만날 수 있었고 서로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요. 장례를 치르고 며칠 후 김준호 씨가 나를 찾아왔어요. 미경 씨, 어머님 방을 정리하는데 당신이 보셨으면 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인가요?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할머니가 사셨던 집으로 따라갔어요. 작지만 아늑한 2층 집이었습니다. 할머니 방에 들어서니 벽면 전체가 내 사진으로 도배되어 있었어요. 어린 시절 사진들부터 시작해서 신문에서 올린 실종아동 찾기 기사들, 그리고 최근에 찍은 내 모습까지. 이건 언제 찍으신 거예요? 병원에서 청소하는 내 모습, 환자들을 돌보는 모습들이 담긴 사진들이었어요. 어머님이 몰래 찍으셨나 봐요. 치매셔서 기억은 못하셨지만 본능적으로 당신을 알아보셨던 것 같아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할머니가 나를 얼마나 그리워하셨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거든요. 책상 위에는 두툼한 일기장들이 쌓여 있었어요. 이것들도 모두 당신에 대한 기록이에요. 일기장을 펼쳐보니 정말로 35년 동안 매일매일 나에 대한 기록이 적혀 있었어요. 오늘도 미경이를 찾아 헤맸다. 혹시 이 아이가 미경이가 아닐까 해서 하루 종일 따라다녔지만 아니었다. 미경아, 어디에 있니? 꿈에서 미경이를 봤다. 5살 때 모습 그대로였는데 자꾸 엄마를 찾더라. 깨고 나서 울었다. 오늘 TV에서 실종아동 찾기 프로그램을 봤다. 혹시 미경이가 나올까 해서. 하지만 역시 없었다. 하루도 빠짐없이 나를 그리워하셨던 기록들이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김준호 씨가 작은 상자를 내밀었어요. 상자 안에는 어린 시절 내가 입었던 옷들, 신발, 장난감들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어요. 어머님이 35년 동안 이 방을 그대로 유지하셨어요. 언젠가 당신이 돌아올 거라고 믿으시면서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건 작은 토끼 인형이었어요. 이 인형, 내가 어릴 때 안고 잤던 인형의 코 부분이 많이 닳아 있었어요. 내가 매일 만지고 잤기 때문이겠죠. 준호 씨, 정말 고마워요.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고.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김준호 씨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씀하셨어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네, 저희가 가족처럼 지냈으면 해요. 어머님도 그걸 원하셨을 것 같고. 정말요? 네. 저도 혼자 살고 있는데 서로 의지하며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신 딸이니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엄마는 떠나셨지만 이렇게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주신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나는 혼자서 할머니 방을 다시 정리하고 있었어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악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엘리제를 위하여가 아니라 할머니가 늘 불러주시던 그 자장가의 악보였어요. 악보 제목에는 미경이를 위한 자장가라고 적혀 있었고 밑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써 있었어요. 1988년 미경이 5번째 생일 선물로 직접 작곡함. 우리 딸을 위한 엄마의 마음. 엄마가 직접 만드신 노래였구나. 그제야 알았어요. 그 자장가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만을 위한 노래였다는 걸. 악보 뒷면에는 가사까지 적혀 있었어요. 자장자장 우리 미경아. 잘도 잠든다 꿈나라로. 엄마가 지켜줄게 우리 아가야. 언제나 너의 곁에서. 나는 그 악보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엄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현재 1년 후 나는 여전히 성심요양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라 환자 케어 전문가로 승진했어요. 할머니를 간병하면서 자연스럽게 익힌 경험들이 인정받은 거죠. 김준호 씨와는 정말로 가족처럼 지내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같이 식사하고 명절에는 함께 성묘도 다녀와요. 할머니 집은 그대로 보존해 두기로 했어요. 내 어린 시절 방도, 엄마의 일기장들도, 모든 추억들도 그대로요. 가끔 주말에는 그 집에 가서 엄마의 일기를 읽어요. 35년간의 그리움이 고스란히 담긴 그 기록들을.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는 엄마의 자장가를 불러요. 자장자장 우리 미경아 잘도 잠든다 꿈나라로. 그럴 때마다 엄마가 곁에 계신 것 같아요. 35년간의 외로움은 끝났어요. 비록 짧았지만 진짜 가족을 만났고 사랑받았고 사랑할 수 있었으니까요. 가끔 병원에서 혼자 계신 환자분들을 보면 생각해요. 이분들에게도 어디선가 기다리는 가족이 있을까? 그럴 때마다 더 따뜻하게 돌봐드리려고 해요.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고 싶어서요. 오늘도 301호실 앞을 지나가며 잠시 멈춰 섰어요. 이제는 다른 환자분이 계시지만 여전히 그 방에서는 엄마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엄마,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요. 사랑해요. 작게 인사를 드리고 다음 일을 향해 걸어갔어요. 가방 안에는 엄마가 만들어주신 자장가, 악보를 항상 들고 다녀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엄마의 사랑과 함께, 새로운 가족과 함께, 그리고 내가 돌보는 모든 환자분들과 함께.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따뜻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